나를 믿고 가. 네, 안녕하세요. 지인의 코리아 조장 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영종도에 나와 있고요. 영종도에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수많은 렉스턴 더 블랙 모델들이 있습니다. 렉스턴 더 블랙 모델을 타고 영종도 한 바퀴를 돌 예정인데요. 렉스턴 더 블랙 모델이 이전에 비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주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편의사항을 더했는지 한번 그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202마력의 올뉴 렉스턴을 타고 어디를 돌아다닐 거냐면요, 여기가 왕산 마리나인데 해안도로 코스를 돈다고 합니다. 총 55km,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거리인데 그래도 한번 이 차의 특징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출시된 렉스턴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의 힘과 토크가 개선이 됐다는 점이에요. 최고 출력은 202마력이고요 그리고 최대 토크는 45.0kgm입니다. 토크 같은 경우는 약 2kgm 정도 올라갔고요. 최고 출력은 이전에 비해서 15마력 정도 늘어났습니다. 큰 차체에 민첩한 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시켜주는 그런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가 REPS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REPS를 장착시킴으로써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주행 보조 기능 등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구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차의 스티어링을 보고 디자인이 너무 투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막상 한번 보니까 꽤 실용적입니다. 이 렉스턴의 스티어링 휠은 조작부 부분에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지문이 묻어날 염려는 없고요. 또 버튼이 아예 그냥 거의 물리적인 버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작감도 쉽고, 그리고 쉽게 이게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스티어링을 조작하는데 꽤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내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곧바로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에 내비 화면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내비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원래 제가 실행하려고 했던 클러스터 화면으로 복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가속 페달 살짝 밟을 때 차가 약간 굼뜬 느낌은 있어요. 네, 저는 여기서 시속 60km에 맞춰서 주행 보조를 해보겠습니다. 주행 보조 기능을 실행을 하려면요, 좌측에 크루즈 버튼을 누르고 속력을 60km를 맞춰 놓고 인텔리전트 크루즈가 작동이 됐다고 하죠. 네, 이렇게 손을 떼고 어떤 반응을 낼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됐고 차선 중앙 유지 보조가 지금 작동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나왔죠.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반응을 하지 않게 되면은 핸들 잡으십시오 라는 경고가 이렇게 좌측에 뜨네요. 또 예전 쌍용차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팝업창 나오는데 이제는 아예 클러스터 좌측에 에이다스 경고가 나옵니다. 자, 이제 경고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IACC 기능이 해제된다라고 나와서 속력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체가 해제가 돼서 차가 아예 그냥 속력을 자동적으로 줄여버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손을 뗐을 때 CLK는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네, 지금 CLK가 작동이 되는 상황인데 꽤 잘 중앙을 유지시켜 줍니다. 지금은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즉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쯤 경고가 울릴까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하지 않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는 제가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CLK는 상당히 오랫동안 조향 보조를 해주네요. 이 차는 총 3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노멀, 스포츠, 그리고 윈터 모드를 지원합니다. 지금은 노멀 모드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버튼으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스포츠 모드인데, 스포츠 모드로 진입을 할 때 엔진의 배기음이 조금 많이 들려오긴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전 렉스턴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엔진의 최고 출력과 그리고 최대 토크가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이 차는 여전히 디젤 파워트레인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제공한다면은 가속 성능뿐만 아니라 정속성을 되게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요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렉스턴에게는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꿈 그리고 희망이 실현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솔린 터보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SUV를 경쟁사들이 이제 내놓기 때문에 쌍용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하는 것도 쌍용차의 몫이지만 지금 쌍용차가 그럴 능력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지만 그래도 렉스턴이 가진 그 차별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 차별성 중에 하나는 바로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어진 공간 그리고 차박을 위해서 다양한 선택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 그 외에 또 다양한 마케팅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심지어 가수 임영웅 씨가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점,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게 된다면은 렉스턴은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차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시승하기 전에 설명을 들어봤는데 약 한 10여 정도 기간 동안 이 렉스턴이 기록한 계약 대수는 5,500여 대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달 차량을 계약하게 되면은 내년 차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년에 차를 받게 되면은 기소세 할인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쌍용차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내에 계약을 하는 그 고객들 대상으로 내년에 차를 받아도 똑같은 기소세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염려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나요? 이중접합 유리가 아닌 것 같은데 꽤 생각보다 아까 고속주행을 많이 했는데 풍조름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은 편이라서 소음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억제를 시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좌측에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가수 임영웅에 대해 알려줘. 임영웅은 1991년에 태어난 뉴에라 프로젝트의 가수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영웅씨 저보다 3살이나 어리군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쌍용차 렉스턴의 광고 모델은 누구야?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런 점을 쌍용차가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임영웅? 누구지?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차 광고 모델 누구지?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질문을 클로바가 센스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게 된다면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수석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재밌어 하겠죠. 지금은 한번 오토홀드를 해제시켜 봤는데 이 상태에서 가속을 하면 조금 부드럽긴 하네요.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클러스터 크기가 12.3인치이기 때문에 12.3인치 클러스터로 통해보는 내비게이션 화면이 상당히 큼지막하고 보기 좋습니다. 전반적인 실내 센터페시아는 기존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점은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구성입니다. 공조장치를 보면은 손쉽게 내가 원하는 그런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위치 아니면 버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작게 공조 디스플레이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금 차 안의 실내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가 아닌 별도의 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가 렉스턴을 홍보할 때 가장 크게 부각시키는 점이 바로 안정성입니다. 4중구조 프레임 바디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프레임 바디 자체가 아주 엄청난 고장력 장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을 하더라도 실내에 있는 운전자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그런 모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승을 하면서 좀 가장 아쉬운 점은 사륜구동 체험을 지금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저한테는 아쉽긴 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이 스페셜 트림인 더블랙 모델입니다. 더블랙 모델은 뭐 거의 옵션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옵션이 뭐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차량의 옵션표를 보면 되는데 그 옵션표에 옵션이 별로 없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진행해보죠. 시속 60km 정도로 맞춰놓고 지금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차로 중앙을 잘 유지시켜 주는 것 같은데 약 한 10여 초 정도 뒤에 1차 경고 나왔고요. 경고가 다시 사라지네요. 언제 다시 경고가 나올지 한번 보죠. 또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방에 미끄럼 주의 구간입니다. 근데 다시 경고를 없애버리네요. 지금 커브 구간이 나오는데 시속 60km 정도로 맞춰놓고 어떻게 커브를 돌 수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여기서는 잘 반응을 하는데 네, 또 경고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경고가 나타났다가 사라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네, 어떤 반응을 할까요? 네,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원상복귀 하겠죠? 네, 합니다. 경고 나왔는데 2차 경고 나올까요? 네, 이제야 2차 경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또 해제를 시키네요. 네, 여기서는 정차하겠습니다. 네, 다시 출발합니다. (60km에) 맞춰놓고 다시 한번 반응을 보겠습니다. 네, 중앙을 잘 유지시켜 주고 있는데 경고가 나왔거든요.
경고가 나왔고 2차 경고가 나올까요? 2차 경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고에 네, 드디어 미끄럼 경고 무시하니까 ICC 기능 해제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올류 렉스턴은 분명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습니다. 가장 크게 개선이 된 부분이 기존에 없었던 수많은 주행 보조 사양을 넣었다는 점인데요.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주는 CLK,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뭐 앞차 출발 알림 등 여러가지 사양들이 들어갔고요. 장점, 이제 경쟁 SUV와 견줄만한 주행 보조 기능을 갖춰서 상품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엔진에 대한 힘은 정말 높아졌고 소음도 잘 잡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디젤밖에 없다. 약 900m. 최근에 추세상 친환경 파워트레인이나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만 들어간다면은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디젤 파워트레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호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나간다면은 쌍용차가 나중에 더 오랫동안 소비자들을 만나고 싶으면 디젤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대형 SUV에 맞는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무의대교라고 하네요. 커브 지역입니다. 이렇게 무의대교를 활용하면은 날 좋을 때 이렇게 드라이빙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바다 내음을 느끼면서 평화로운 주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쌍용차가 렉스턴을 출시할 때 임영웅 씨의 히어로 곡을 또 소개하기도 했죠. 그 히어로 곡의 가사말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것은 바로 나를 믿고 가입니다. 나를 믿고 가.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임영웅 씨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나를 믿고 가 이런 그 문구를 잘 활용한다면은 쌍용차가 그동안에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을 렉스턴을 통해서 극복해 나간다면은 국내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더블랙이 아닌 그 아래 등급의 트림 차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트백에 뭐 더블랙 표시가 있다 없다의 차이점만 느껴지는 뿐 나머지는 거의 소재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소재나 아니면 변속기, 여러가지 다이얼, 그리고 스티어링의 소재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큰 차이점 없습니다. 네, 요소수가 들어가는 디젤차는 맞네요. 없이 바로 이렇게 요트가 있는 선착장으로 내려가서 요트를 바로 타나봅니다. 기자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요트들이 이동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할지 한번 되게 기대가 되는데 계속 한번 가보죠. 네, 요트를 타기 전에는 구명조끼부터 입어야 되겠죠? 구명조끼 입고 어떤 걸 타나요? 네, 이 요트 아니면 이 요트를 타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